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 기출문제 및 실전 모의고사와 관련한 실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하는 것 아니죠. 팔 받침과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안전하고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 높이에 오게 한다. 역시 아니네요. 식탁의 윗부분은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에 위치하게 해야 합니다. 3.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하는 것 위험하죠. 대상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의 안쪽 깊숙이 앉도록 해야 합니다. 4. 의자를 식탁에 가까이 붙여 팔을 식탁 위에 올리게 한다. 정답이네요. 5.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2번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까는 것 아니죠. 무릎 아래가 아니라 엉덩이 밑에 방수포를 깔아야 합니다. 2. 스크린을 치운 후 옷을 입혀주면 안 되겠죠.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리고 난 뒤에 옷을 입혀주어야지만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3번 배변이 끝나면 침대에 머리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다. 배변이 끝나면 침대에 머리를 낮추고 무릎 두께를 걷어내어야 합니다. 4번 바지를 내린 후 혼이불로 덮어주는 것 역시 아니네요.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서 덮은 후에 바지를 내려야 합니다. 5. 간이 변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댄다. 정답이네요.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화장지를 대어 드립니다. 정답 5번입니다. 3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 높이에 둔다. 아니죠.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변 주머니가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해서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랫배는 방광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소변 주머니는 반드시 아랫배보다 밑으로 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안 되죠. 수분 섭취 제한은 의사의 금기 사항이 있을 때만 해야 하고요. 3. 연결관이 빠지지 않게 대상자를 침상에 누워 있게 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보행이 가능합니다. 4.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정답이고요. 5.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유치 도뇨관을 잠그면 큰일 나죠.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방광에 소변이 차면 아랫배에 팽만감이나 그 다음에 불편감 또 통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4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물의 온도는 30도씨 이내가 아니고 35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화상 등에 주의하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주거나 담요 등으로 덮어서 노출 부위를 가려주면서 목욕을 합니다. 2번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 절대 안 되죠.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해야 하고요. 3.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벽에 대고 앉게 한다. 정답이네요. 부력으로 인해서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등을 대고 안전하게 앉아 있도록 합니다. 4번 팔, 몸통, 회음부, 다리의 순으로 닦는 것이 아니죠. 심장에서 먼 다리 그리고 팔, 몸통의 순서대로 닦고요. 마지막으로 회음부를 닦아 드립니다. 4. 목욕 후 선체로 옷을 갈아입히면 넘어질 위험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의자에 앉혀서 옷을 갈아입혀 드립니다. 정답 3번입니다. 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오른쪽이 지금 불편하네요. 편마비 장애가 있는 경우에 옷을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의를 입히는 순서라고 했기 때문에 불편한 쪽인 오른팔, 머리, 왼팔의 순서대로 입혀드리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인데요. 벗길 때는 반대로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겨드립니다. 정답 1번입니다. 6번 다음과 같이 방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장 먼저 휠체어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아야겠죠. 그런 후에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그리고 발 받침대도 접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네요.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하는데 이때 무릎을 꿇을 때는 어깨와 허리 중간에 잡습니다. 세 번째는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펴게 합니다. 가가 되겠네요.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펴게 하는데 이때 한 손은 머리 아래를 받치고 다른 한 손은 등 뒤를 지지해 드립니다. 대상자가 앉았으면 옆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지지하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서 휠체어에 앉게 합니다. 정답 라다가나 5번 되겠습니다. 7번 낮에 집 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관찰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초조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경우에 곧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번 창문을 활짝 열어두면 안 되죠.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은 잠궈 두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2번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소음은 치매 대상자로 하여금 포위당했다는 느낌을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소음은 차단을 합니다. 3. 복잡한 일거리 제공 아니고 단순한 일거리 제공을 해서 배회 증상을 줄여 드려야 하고요. 4번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게 한다. 정답이겠네요. 상실감이나 욕구와 관련해서 배회를 하는 치매 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안정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배회 증상이 줄어듭니다. 5번 이불과 베개를 새 것으로 바꾸어 준다. 역시 아니네요. 치매 대상자에게 새로운 물건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한 환경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8번 시설에서 생활하는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 행위를 할 때의 대처법은 치매 대상자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관련한 문제이죠. 부적절한 성적 행동은 행동 교정이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요.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한과 보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한은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행동을 멈추면 좋아하는 물건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보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요. 이번에 수치심을 주는 행동, 그 다음에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 등은 치매 대상자를 더욱 흥분시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9번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 그림과 같은 인지 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이 프로그램은 중증의 인지 장애를 겪는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흩어진 낱글자로 단어 만들기 프로그램인데요. 같은 도형 안에 낱글자를 조합해서 적절한 단어를 만들게 하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조합하면 결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오각형을 조합하면 과사가 아니고 사과. 그다음에 네모 사각형을 조합하면
름녀가 아니고 여름 이렇게 이제 낱말을 만들어 내게 하는 훈련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모, 도형, 사각형을 조합하면 김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가위, 배추 이런 식으로 낱말을 조합하게 하는 것은 2번 언어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처럼 같은 도형 안에 낱글자를 조합해서 적절한 단어를 만들게 하는 훈련은 언어 능력뿐만이 아니고 기억력 그리고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10번 대상자가 날카로운 물건에 발을 베어 피가 날 때 응급처치 방법은 우리 몸 안에는 5리터 정도의 혈액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1리터 이상 출혈이 발생하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쇼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출혈 대상자를 만났을 때 응급처치는 우선에 장갑을 끼고 출혈 부위를 노출한 뒤에 출혈량이 많다면 깨끗한 수건이나 옷을 활용해서 상처를 압박해 드려야 하고요. 만약에 출혈량이 적다면 멸균 거즈로 출혈 부위를 압박해 드리면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이상 2024년도 기출문제 및 실전 모의고사 실기편을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